주식을 안 해야 이게 인생이 행복한데.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다 이거. 이제 마지막 남은 제일 강한 왕객이 이제 거기서 오락 게임에서 10단계 레벨 10에서 막 이거 네. 그죠. 러시아 말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디 미국이요? 네. 러시아를 이용해서. 네.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을 이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종목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거를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속내가 뭘까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좋으면 지가 사야지. 그러니까요. 주식 판때기로 들어오는 이상 이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래 목적을 많이 다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매일 이거 막 시간 외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시세들을 보면서 성격도 그거에 맞춰서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불행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통과 의례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데 요즘 거기서 내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진증권은 뭐 유명한 증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에서 1, 20억 가지고 하다가 50% 이상 깨먹으면 절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계좌 재활 전문가처럼 이제 나한테 뭐 다 마이너스 40%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딱 현금 10억 주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마이너스 40%를 주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팔으라고 하면 또 아파서 못 팔겠고 마이너스가 막 3, 4억씩 되는데 못 팔겠고 그래서 이제 다 그냥 돌려보내고 요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 하실 때 처음부터 들어갈 때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고 또 그걸 방송에서도 부추겨요. 테슬라가 뭐 1000% 갔다, 100배 갔다, 1000배 갔다.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죠. 테슬라가 처음부터 이니시에이트 해갖고 페이스 1, 2, 3 거쳐갖고 상장하고 막 올라오면서 유상증자 또 한국 개인 투자가들은 유상증자 해도 미국 거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로 유상증자 떨어질 때 거기다 돈을 때려 박아서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배다. 그래서 뭐 내가 먹을 자리는 여기 단타에서 15%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머리만 커진 거죠. 아까 저 호랑이 그림 무섭다고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호랑이를 처음에 호랑이를 그리다 안 되면 고양이라도 되지 않냐. 크게 그려라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호랑이 머리를 이렇게 그리다가 왕자를 딱 써놓고 몸을 고양이로 그려버리면 얘는 고양이잖아요. 몸이 고양이니까. 근데 정체성은 호랑이인 거죠. 머리는 호랑이고 몸은 고양이인 이 비극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렇게 크고 자기 몸은 못 받쳐주는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대량 양산해서 거의 정신착란에 가까운 아노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게 제 지금 판단입니다. 평균적으로 15% 20%만 따박따박 벌 수 있겠다라고 하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원유 인버스 찍으면 되고 달러가 이렇게 올랐으면 달러 지금 미국을 왜 들어가고 바꿔갖고 갖고 가서 한국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 무역수지 적자 돌아설 때 쓰면 50% 100% 먹을 수 있고 아주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때려 박아가면서 자산을 차분차분히 부을 수 있는데 매일 10% 20% 이걸 가지고서 막 하니까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이걸 하는 거고 시스템부터가 다른데 그거를 개인 투자가가 스마트폰으로 직장에서 한다 그러니 마음이 아픈 거죠. 가치 투자다, 장기 투자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소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다. 잘 배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러고도 갈 길은 멀지만 정말 좋은 스승님들이나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지금은 유튜브만 틀고 그러면 진짜 고생한 사람들, 식견 있는 사람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이러고서 다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강원국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 작가가 이제 퀀트로 되게 실력이 있잖아요. 아니 레시피를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이대로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 백종원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돌아서서 막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혼나고 그런 거랑 이제 많이 비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정글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정글에 뛰어들었는데 아 정글이라는 게 이렇게 험악한 곳이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어요. 아셨는데 두 번째는 내가 호랑인지 사자인지 자칼인지 하이에나인지 저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체성.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가 나한테 맞는가. 그 야구를 따지면 이대호나 김주찬이냐 아니면 이정우 요즘 이종범 아들 이정우잖아요. 그 뭐 미국에는 김하성도 있고 뭐 최지만도 있고. 그 저는 저 사람은 아닌데 최지만 스타일, 이대호 스타일이 아닌데, 그죠? 그 부분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해보시면 내가 이럴 때 잘하고 이럴 때 못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장을 거치면서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장에서는 우리 강 이사님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장이 영광입니다. 2년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강 이사님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지피지기라고 나의 스타일과 적성을 파악하시는 거에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반찬이라서 그런 건지 이 집이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녹두로 이 백숙을 한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게 녹두네요. 디톡스 하는 그런 요리입니다. 디톡스. 녹두가 그러네요. 녹두 장군? 드립이 그렇게 배추도사 뭐 이렇게.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셔서 아마 이사님 방송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러실 거예요. 주식을 안 해야 이게 인생이 행복한데. 이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한 번씩의 그 좌절감, 내가 이러려고 증권에서 들어왔나.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월스트리트의 멋쟁이들. 그 동네도 증권맨들이 멋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 적성이랑 이 노력 이게 뭐 다 맞지 않으면 거죠.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될 거 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뭐 100명 중에 5명 성공하는 거죠. 내 생각. 이사님이 그래도 이번 한 번 더 이제 2000도 이제 한번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시 올라오면 올라올 때의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방향을 이제 저희들이 인버스를 갖고 내려왔거든요. 또 13,500 됐을 때 나스닥 13,500일 때 저희 12,500부터 13,500까지 거기서 이제 분할해서 샀어요. 사고 한국 국장도 전 저점 깨진다고 보고 인버스로 다 커버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주식 10분 보고 있다가 이거 현재가치 한번 보니까 이거 매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갔어요. 커피 마시고 올게요. 그러고 나갔다가 2시 30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폭탄 맞아 있어. 내일 볼게요. 그것만 지금 막 하고서 한 달 하다가 이제 지금쯤은 너무 3시그마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으니 반등은 나올 때 돼서 이제 인버스는 더 큰 효과는 발휘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예전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만약에 반등을 여기서 15% 20%를 진짜 만약에 정말 그 정도로 준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제일 강한 왕깨기 이제 컴퓨터 오락 게임에서 10단계 레벨 10에서 막 이거 예. 그죠. 이거 이제 마지막 크레딧
이게 남은 거니까. 예.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다 이거. 뭐를 돈을 벌어야 되고 뭘로 막아야 되고 커버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예. 약간 크레딧 리스크가 온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안 할 거면 페드가 뭘 저렇게 크레딧으로 지금 깨버리려고 그런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자체도 단순히 경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왜곡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이 이미 러시아를 이기고 있잖아요. 상대는 이미 중국이잖아요. 러시아는 저희들 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저는 입장에서 러시아 말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디 미국이요? 네. 러시아를 이용해서? 네. 우크라이나는 맨날 깨고 있었잖아요. 계속 깨고 있었고 돈바스 거기는 원래 절반 이상이 다 러시아 사람들이었고 다 그건 뭐 주민등표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바스 지역 국가지구 우크라이나 그렇게 넓은 땅에 문제 없는 건데 왜 거기다 무기 대주면서 전쟁 붙이냐. 근데 결국엔 제일 타격받는 데가 지금 그쪽이잖아요. 누구지? 독일. 이제 마지막 남은 제조업은 독일하고 이탈리아밖에 없는데 영국 이제 떨어져 나갔고 EU에서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네요. 유럽에서. 네. 전기세 그냥 뭐 100배 올려버리고 야 니들이 그렇게 러시아가 좋아? 가스관 거기다 해놓고 목줄 쥐고 니들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니들 러시아 친러가 정치권에서 40%나 되고 미국 인적 없이 이렇게 이제 정치가 돌아가니 그래? 그러면 니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미국이 길들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유럽이든 어디든 중국은 미국이 쓴 칼을 주고 네가 대신 저거 해라 프라자비를 받든 뭐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 나는 안 한다 이미 얘기를 공언을 하고 나 너랑 같은 등급인데 내가 왜 그걸 하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유럽이 독일 같은 경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대중국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도이치뱅크 애들이 운용하는 돈들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러시아 마피아 자금이라든가 페트롤리움 회사들 이런 가스 회사들 돈 자금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유럽에서 이거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미국 입장에서. 패권. 근데 여태까지 미국이 뭐 아프가니스탄도 때리고 뭐 다 전쟁했지만 총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왕을 먹으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달러로 쥐락펴락하면서 말 안 듣는 거 다 제끼고 거기다 딱지 붙여가지고 30년 동안 돈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타겟이 러시아가 아니고 저쪽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부러뜨린 다음에 마샬 플랜 같은 제2의 마샬 플랜 같은 걸 넣어서 그걸 완전히 우방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러시아가 중국이 그냥 유럽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닌가 그냥 뇌피셜로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행동들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죠. 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크레딧이 지금 우리 증권사들도 아마 문제가 많을 채권 많이 투자했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 PF 지금 다 중단돼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도 돈을 못 끌어와서 건설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 조금 넘어간 9%가 언더인데 이자가 지금 5% 올라버리면 그 밑단에 있는 애들 5%도 못 내던 애들은 지금 이거 에비타 비율 안 나오고 이러면 그냥 또 거기서 또 유상증자를 하든 채무조달 하든 등급 다 깎일 거고 지금 신용 조정이 지난 9월 말 정도로 이제 미국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 S&P라든가 무디스가 신용평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갖고 대기업들 다 나올 테고,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까지 나올 테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크레딧으로 흔드는 시장이 한 번 남았다. 그거는 이제 어디가 막혀서 픽 쓰러져 버리는 거니까 구급차가 와야 된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여태까지 내려온 거는 애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제가 4월, 3월에 이제 반등하면 이제 긍휼이 여겼다고 생각하고 주식 다 팔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금해라. 은행 가라. 나중에 주식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100%씩 나는 그런 상황도 오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사실 지금 뭐 주가만 빠졌지 실물 경제는 뭐 위기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뭐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도 이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저는 2024년 시장을 좀 안 좋게 봐요. 2024년이요? 네. 내년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또 안도랠리 한번 주고 24년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이 한번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내년 언제쯤 이제 도망 나오느냐 그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다 보니까 1980년도에 제조업의 강국이 일본이 아시아 외환 위기를 거치고 뭐 이러는 사이에 일본이 이제 제조업에서 약간 흐지부지한 나라가 되고 2000년 금융위기 이후에 갑자기 미국발 금융위기였는데 남유럽이 작살이 나면서 맞아요. 유럽이 이상한 그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진국이었다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위기를 페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저도 사실 하거든요. 이사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뭐 경제 충격 이거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런 위기가 사실 미국의 경제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작살을 내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 게 독일이나 이쪽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뭐 그쪽으로 기운다. 그럼 재앙 아닙니까? 미국한테는 재앙이 아니죠. 그렇죠. 가장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두 나라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쟤들은 왜 우리가 볼 때는 민주주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랑 같은 계열이라 봤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걔들 언제든 저기 공산당으로 가고 언제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애들이고 생각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방향이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걸 생각하지만 걔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돈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도 제일 주력을 했던 게 2020년, 21년, 22년 빚을 갚는 데 다 제가 번 돈들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정말 그 나스닥 인버스는 안 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17,000일 때 부인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탁 앞에서 야 내가 이제 미안한데 내가 14,700부터 찍은 거 너도 이해하지? 그때도 비쌌다.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날 상가 갖고 있는 거 그거 팠다고 와이프가 부동산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됐고 있는 돈만 하자 우리. 그건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들려보낼 거니 그거 하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그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게 위험한 시간들이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시간이 남은 것 같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아직은 희망을 좀 못 버리고 막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데 아마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나이브하게 종목이 그냥 반등 준다라고 해서 이게 돌렸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식이 진짜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15배 해다가 12배로 떨어지면 싸다 그리고 8배로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싸다 거기서 또 6배로 또 떨어지면 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는 못 먹어도 이걸 사야 된다. 근데 그게 2.5배, 2.7배까지 빠지니까 지금으로는 내가 이 돈은 필요 없는 돈이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때 가면요 엄마가 아픈다거나 뭐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1억이 3천만 원,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그 2천만 원을 홀랑 팔아서 예를 들어 차가 갑자기 고장나고 퍽 퍼져갖고 뭐 교통사고 난다든가 해갖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시드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은행 가서 돈 좀 잠깐 줘보세요 하고서 2천만 원 빌려다가 쓸 수도 있는 건데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이제 한 차례 남았다. 그거를 그 건기를 바짝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엘리미네이트 된다. 그냥 쓰나미로 확 쓸려간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투자자들이 좀 겁을 먹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안 될걸요? 크레딧 리스크가 해서 뭐 점잖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상식적으로 5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 텐데 현금 1000만 원이면 연봉이 꽤 비싸잖아요. 근데 500만 원 현금 받아가지고 빚 1, 2억만 있으면 이거 돈 쓸 돈 없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져요.
근데 제가 상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뭐 부동산 있으면서 마이너스 통장 2,500만 원 있던 거 그 이자 안 갚았으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자. 그렇죠. 주식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이 빚부터 갚고 차분히 1년 정도 기다리시고 열심히 일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 가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돈을 빼서 자문사에 넣든 아니면 주식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은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너무. 약간 2000년 초 닷컴버블 깨졌을 때 사실 미국 시장이 최근에 한 15년 동안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나 한 3분기 연속 빠졌지 그 외에는 코로나 때도 뭐 1분기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2018년 10월 달에도 10월, 11월, 12월 딱 1분기 빠졌고 그렇게 큰 조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야 2분기 연속 빠지네 하는 걸 보면서 금융위기 때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닷컴버블 때 깨졌을 때 2000년, 2001년 요때랑 좀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그래프도 거의 똑같고 그죠? 99년대에 올라갔던 나스닥 모양이라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던 모양이라 뭐 너무나 똑같고 1월 달부터 깨지는 모습이 단지 하나 차이라면 그때는 이제 페드가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멈추고도 계속 빠졌었잖아요. 2000년 하반기에.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작살이 나서 약간은 그 차이가 있지만 뭐 빠지는 모습으로 보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사님하고 전체적인 비유가 저도 이제 비슷할 수가 있고 단지 이제 희망을 갖는다면 지금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 일본, 독일하고 이제 경쟁력이 완전히 걔네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든가 아니면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좋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도랠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보고 그 안도랠리의 목표치가 지금 이번에 낙폭의 한 50%, 60%면 2,900에서 도망 나올 기회를 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요.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줘야 되는데 2001년, 2년 그때 당시에 어떤 주식들이 80%, 90% 빠졌는지를 아니까 그런 상황을 다 보면서 꿈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때 드림 주식들이 다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꿈 주식 절대 안 되고 2001년도에 뭐가 올라갔는지 조사해 보면 전부 다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었어요. 그래서 리세션장에서도 실적 뭐 코로나 때도 보면 반사 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나이브하게 절대 나이브하게 그냥 웬만한 주식 그냥 사놓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날지 안 날지 그거 체크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딱 먹고 도망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15% 딱 먹고 도망 나오자. 그럼 출발하신데 완전. 이제 지겨워요. 이제 계속 내린다고만 하니까 이제 종목 태워가지고 천연가스 9불에서 뭐 7, 8, 9불에서 찍어서 인버스 찍어서 그거 털고 나오고. 원유 또 120불에서 또 찍어서 털고 나오고 이제 리세션 안 오면 이제 유가도 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 남은 게 달러하고 채권 수익률 4%면 이거 괜찮다. 듀레이션 긴 걸 해갖고 한번 이렇게 싹 사면 이제 괜찮겠다. 연금 뭐 이런 거 괜히 주식에다 넣고 그냥 뭐 할 거 없이 몇 천만 원 퇴직금 같은 거는 그냥 그거나 넣어놓자. 그냥 ETF로 그냥 확 사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달러도 제가 그 달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은행에서 돈을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1,550원에서 제가 저 해외 선물 계좌를 터가지고 달러 선물을 매도를 쳐가지고 2009년 초 8년 9년 그때 증권 그때 분당에 있을 때였어요. 분당에서 가방 들고 은행 갈 때 우리은행으로 갔거든요. 대출 좀 해줘요? 그랬더니 줘보세요. 근데 해준대. 야,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네?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달러 쇼스일 때 쇼 때였어요. 1,550원 1,280원인가 60원까지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때도 1200원에 쇼 때려가지고 되게 고생했어요. 좀 한 발 늦게 들어가셨네. 네, 항상 저는 너무 빨라서 탈이에요. 아, 너무 빨리 들어간 아. 거죠. 네, 1200원에 들어갔다가 네. 네, 그때 2008년 10월 말에 통화 수합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은 바닥을 잡는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초에 더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2009년 3월 달에 저점을 찍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갔었어요. 근데 주식 바닥 쳤다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 쇼 들어갔다가 고생 엄청 했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이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우리 고객들 이익 실현하고 나면 작년에도 5월 달에 이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현금 찾아가시고 좀 쉬세요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늘 얘기했던 게 쉬는 것도 투자다. 쉼표도 음악이다. 요 얘기하면서 제발 좀 쉬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들 따로 주식 사셔가지고 손해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이 내년에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고 나면 그 돈들을 다 강의사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고객님 이제 강의사님한테 가서 계좌 맡겨 놓으세요. 채슬리에서 그냥 인버스 치면 되잖아요. 제가 인버스 플레이를 잘 못해요. 우리는 오로지 이제 롱 플레이, 롱 온리인데 제가 그냥 장기적으로 롱 하자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롱 온리 헤지 펀드다. 그래서 롱으로 먹고 아니다 할 때 쉬고 또 간다 싶을 때 들어가고. 근데 숏을 하기에는 이게 숏장이 좀 짧고 굵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롱장이 지루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숏은 정말 우리 이사님처럼 이 하락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정말 짧고 굵게 빡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는 건데 그 플랜은 저도 이제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할 때는 강의사님한테 고객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롱으로 갈 땐 제가 보내드릴게요. 강박펀드 출시. 강박펀드. 진짜 유진투자증권에다가 이제 강박 랩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다. 그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사님 요즘 바쁘시고 공부하신다고 또 좋은 컨텐츠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그 애처로운 마음에 그죠? 우리 이사님 그 방송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진정성과 투자자들을 정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